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상과 백동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시력 교정이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다 보니 환자분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과 검사를 하러 왔는데 사실 몇 가지만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지 하시는데, 사실 이제 눈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수술을 정말 생각할 때는 환자분의 시력만 보고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환자분에게 어떤 수술이 어떤 상태가 가장 적합한지,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필수 과정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자세히 해야지만 환자분 눈 상태에 가장 적합한 평가, 그다음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수술 전에 꼭 필요한 눈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선은 환자분들의 눈은 절대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 눈에서 얻어야 될 정보들은 정말 많거든요. 시력, 안압, 각막 두께, 내피세포, 안축장 길이 등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자세히 얻어야지만 자세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션트 오리엔티드, 환자 중심형, 개인 맞춤형 수술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환자분에 맞는 적절한 수술을 해드린다 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정말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야지만 결과도 좋고 환자분도 만족하고 의사인 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장비로 검사를 하는지도 중요하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장비들이나 어떤 의사의 술기, 숙련도, 아니면 어떤 경험, 능력, 이런 것들도 결국 환자분의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력 교정술에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양하고 많겠죠. 우선은 시력, 굴절 검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막에 대한 정보들, 각막 지형도 검사, 각막 두께 검사, 그다음에 각막 내피세포 검사를 해야 되고요. 동공 크기도 수술 예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동공 크기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건조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검사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이제 눈 속으로 들어가서 수정체나 망막 신경 상태가 어떤지도 중요하고, 안구의 길이, 안축장 길이와 전방 깊이,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력 굴절 검사 같은 경우는 근시냐, 난시냐, 원시냐, 이런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각막에서 이제 특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각막 지형도 검사는 각막 모양을 보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난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난시의 방향성은 어떤지, 대칭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각막 두께는 일단은 1번이죠. 레이저 수술을 할 때 깎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깎을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고요. 각막 내피세포는 이제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세포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렌즈 삽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피세포의 기준점을 잡아서 이게 변화가 어떤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공 크기는 야간에 좀 커지고 낮에는 좀 작아지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사람들은 수술 이후에 약간 야간 눈부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동공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하는 굴절값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아니면 목표하는 도수나 아니면 목표하는 수술의 범위나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공 크기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회복하고 나서나 이제 수술 이후에 안구 건조증 상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게 관리가 필요한지,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어떤 특수한 약품들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정체나 망막 신경이 건강해야 어떤 시력 교정을 해도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평가가 필요하고요. 안축장 길이나 이제 전방 깊이 같은 경우는 렌즈 삽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우리가 정보입니다. 특히 최소의 전방 깊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렌즈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이 안축장 길이를 측정해야, 간혹 가다가 이제 초고도 근시 환자분들은 퇴행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축장이 길어져서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변화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지도 측정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많은 검사들이 있고, 이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력 교정이 뭔지를 저희가 선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되게 많은데요.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적으로 대략 한 2-30분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검사 항목은 제가 한 6, 7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보려는 검사의 어떤 결과나 수치들은 50가지, 6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의 각막 지형도 검사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정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검사하는 항목은 거의
거의 50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백내장 수술 전에는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거의 뭐 시력 교정 수술과 큰 차이는 없는데 검사가 똑같은 장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시력, 굴절, 안화 검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막 지형도 검사, 각막 모양을 보는 검사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각막 내피세포, 수술할 때는 각막 내피세포가 중요하니까 그걸 측정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수정체 혼탁도라고 하죠. 수정체가 얼마나 딱딱한지를 판단을 해야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망막 신경 상태, 신경이 건강해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안축장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시력 굴절 같은 경우는 원시, 근시, 난시 뭐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술 전에 어떤 상태였고 내가 수술 후에는 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는 각막의 모양을 보는 건데 각막 난시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난시에 따라서 우리가 렌즈를 사용할 때 일반 렌즈를 쓸지 아니면 난시 교정용 렌즈를 쓸지도 이걸 통해 결정을 해야 되고요. 각막 내피세포는 이 절대적 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치가 예를 들어 뭐 2,000개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할 때는 더더욱 더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막 내피세포도 측정을 하고, 수정체 혼탁도는 이제 당연히 내가 수술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으로 해야 될지를 의사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망막 신경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쯤 되면은 기저질환, 뭐 당뇨나 뭐 혈압이나 다른 이제 망막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망막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하는 렌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신경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안축장 길이 같은 경우는 눈에 들어가는 렌즈,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환자분에게 가장 맞는 도수의 렌즈를 삽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사로 왔을 때 미리 뭐 준비해야 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 검사에서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소프트 렌즈냐 하드 렌즈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렌즈를 장기간 뭐 직전까지 끼고 오시면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평소에 렌즈를 끼는 분이다 하면은 뭐 소프트 렌즈 기준으로는 뭐 최소 한 3일 정도, 하드 렌즈 기준으로는 최소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빼고 오시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망막 검사는 왜 필요한 건가요? 망막의 이 신경 상태의 건강은 우리 수술 결과를 정한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교를 하면 이제 카메라를 따졌을 때 우리 수정체를 카메라의 렌즈라고 생각하면은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렌즈를 끼워도 필름이 건강하지 않거나 필름에 문제가 있으면은 깨끗한 사진, 선명한 사진이 현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름 상태, 이 망막 신경 상태가 이제 결국에는 깨끗한 사진을 얼마나 잘 현상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렌즈를 써도 망막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뭐 결과는 낭패인 겁니다. 그만큼 누릴 수 없다는 건데, 하지만 이 망막을 자세히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렌즈를 잘만 사용하면은 충분히 이 망막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렌즈로 시력의 결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망막 상태를 반영한 이 렌즈의 선택이 결국 이제 좋은 시력 예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검사들은 결국에는 수술 방식을 정하기 위한 과정인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이제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이 뭔지를 결정해 드리는 거죠. 근데 물론 수술의 방법도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 상태에 따라서 수술 시기를 또 결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전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정확한 검사가 우리 수술 결과의 이미 절반 이상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확한 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과에서는 정말 장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정 뭐 우리 내과 뭐 다른 과들도 많겠지만 사실 안과에 가면 정말 저희 병원만 해도 수십 개의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짜 60개, 70개 이상의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가장 내 눈에 적합한 수술이 뭔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장비도 중요하고요. 또 누구한테 어떻게 수술 받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잘 파악하셔서 환자분은 결국 잘 보이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자세히 검사받고 안전한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 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